자, 어제 이제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 보고 놀랐달까요? 뜨악하게 여겼던 분 많으실 것 같은데 그 국민의힘 이제 권성동 그 원내대표 당선이 됐죠. 그분도 그 이제 의원총회에서 선출 직전에 이동하면서 그 화면이 나오니까 그런 얘기를 했다고 일부 기사가 있더라고요. 아이씨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그게 뭘 의미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고 통치 행위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나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서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기 퇴진 안 하겠다. 선을 분명히 그었고요. 또 담화 직전까지 주변에 내가 나를 직접 변호하겠다. 변론 요지서를 한번 써보겠다. 그러니까 어제 주장한 내용들이 거기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문 분출하면서 헌재 탄핵 심판 수사당국 조사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국가관과 현실 인식이 그대로 담겨 있다고 이제 평가를 할 수 있겠는데 오히려 탄핵의 불길에 기름을 부었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종원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제 예측이 맞았네요. 제가 어저께 이 담화문 나오고 나서 사실은 이제 그 SNS에다 짧게 제가 멘트를 올렸습니다. 예. 뭐라고 올렸냐면 이거 최후 변론 같다. 최후 변론. 네, 그리고 극우 유튜버 아무개가 좀 써준 것 같다. 제가 그렇게 짧게 올린 적이 있는데 그대로인 것 같아요. 제가 보건대는 뭐 윤 대통령이 자기가 직접 썼다고는 하는데 보수 유튜버 아무개가 초안을 써줬거나 아니면 그 보수 유튜버들의 이야기들을 열심히 다 종합을 해서 정리를 해가지고 어저께 그 내놓은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뭐 핵심은 난 내란죄 안 저질렀다 정상적인 통치 행위를 한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게 지금 현재 여러 증언들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하고는 너무 거리가 있는 그런 딴 나라 얘기처럼 이렇게 들리다 보니 오히려 국민들에게는 더 부활을 유발한 그런 경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대통령이 또 이 와중에 국방부 장관 후보의 이제 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사단장 출신인데 임명하려고 했다는 이제 보도가 나왔고요. 한동훈 대표는 이거 대단히 부적절하다 이런 입장이었고 또 한편 비상계엄 선포 당시에 윤 대통령이 지시한 체포 명단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재명 대표에게 지난번에 위증죄 무죄를 선고한 판사를 포함시켰다 이런 보도도 있었는데 오늘 법원 행정처가 사법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다 이런 입장까지 밝혔어요. 저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하는 내내 그리고 심지어는 직전 담화문까지 단 한마디도 국민의 지지를 끌어올리겠다. 국민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겠다. 단 한마디가 없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심판을 받을 부분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대통령이 지금 한국갤럽 조사입니다. 이것부터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오늘 많이 인용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소개드리는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한국갤럽이 자체적으로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무선 가상번호 전화면접 조사 결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입니다. 긍정 11%, 부정 85%입니다. 긍정 11%, 부정 85%. 요즘 이 지지율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반응은 이제 뭐 지지율 관심도 없다. 이 지경이 된 것 자체가 상당히 심각한데 한 자릿수가 왜 아니냐라고 묻는데 간당간당합니다. 서울 10%, 인천 경기 10%, 충청 9%, 광주 전라 3%, 20대 3%, 30대 6%, 40대 7%, 50대 7%, 더불어민주당 1%. 저는 단 한마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을 못 올려서 죄송합니다라는 말 한마디만 제발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데이터 전문가지만 어느 나라의 국가 지지도 푸틴도 지지를 봅니다. 푸틴도. 짐바브웨도 봅니다. 저는 이거는 엄청난 판단 착오고 현실 오판이고 법원 행정처마저 이런 이야기를 할 상황이면 빠른 직무 정지가 필요해 보입니다. 자, 이 홍준표 대구시장이 또 언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이재명 왈, 윤석열 대통령으로 하루라도 더 인정할 수 없다. 그러니까 윤석열 왈, 그런 범죄자를 대통령으로 모시자는 건가? 한동훈 왈, 윤석열을 탄핵시켜 쫓아내고 민주당 이중대로 가자. 국민 왈, 셋 다 적대적 공생관계 아닌가? 모두 사라졌으면 좋겠다. 시중 여론입니다. 이거 여론이 맞습니까? 근데 그 결국에는 뭐 윤석열 대통령도 그 사실은 뭐 그 관료 생활하다가 넘어오셨다고는 하지만 민주당 측 인사로 해가지고 넘어오셨던 거고, 그리고 한동훈 대표도 문재인 정부 때 화양연화라고 하면서 또 그때 그 적폐수사의 성과를 내고 또 그 보수당의 당 대표가 되고 뭐 그런 것들을 홍준표 시장이 또 설명을 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근데 비상계엄에 대해서 이게 적절했다고 동의하시는 분들은 뭐 거의 없으실 거예요. 하지만 지금 그렇다고 해가지고 탄핵에 동의를 하느냐? 아까 인용하신 그 갤럽 조사에 따르면 탄핵 반대가 21%고요. 그리고 내란이 아니다라는 게 23%입니다. 예, 그것은 한 20% 선에서는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국민들이 계시다는 겁니다. 과거에 이제 탄핵 재판을 보면 저도 박근혜 대통령 때 탄핵 재판 보면서 여러 가지 이렇게 흘러가는 경위를 보면 대통령 탄핵 재판이 형식적으로는 일종의 행정 재판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정치 재판, 그리고 더 실질적으로 보면 인민 재판으로 이게 진행이 됩니다. 국민들이 어떤 의사를 가지고 있느냐. 그러니까 판단은 헌법재판관이 하지만 그 헌법재판관들이 국민의 뜻이 도대체 뭐지? 이거를 이제 지지율과 관련한 지표를 보면서 저는 판단을 한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당시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도 법리적인 부분을 집중해서 대응을 했던 게 가장 큰 패착이었습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변론요지서 직접 쓰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정무적인 포인트가 이제 그 탄핵 재판 과정에서 현출이 돼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탄핵 반대를 21%가 하고 있다는 거, 이거는 절대 적지 않은 수고, 이 부분 물론 앞으로의 추이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지만 그거와 관련해 가지고 결국 이제 탄핵 정국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 가지고 가장 큰 부분이 이 탄핵의 찬반에 대한 국민의 지지율, 국민의 판단이 아닐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늘 그런 얘기를 했네요. 그 윤석열 대통령 담화에 대해서 광기의 선전포고였고 추한 거짓말이었다. 하만기 대변인 네. 어떻게 봐요? 일단은 뭐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북에 올린 그 셋을 빼면 자기가 남는다는 걸 말하고 싶었던 것 같고, 뭐 탄핵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이 한 21% 있다고 하는데 그 여론도 물론 문제죠. 여론보다는 법률적인 부분을 봐야 되는데, 그러면은 탄핵 사유가 안 된다고 생각하면은 지금 경찰, 공수처, 그러니까 행정부 밑에 설치되어 있는 기관들이 대통령 구속하겠다고 하는데 그거 왜 여당에서 아무 말도 안 합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위법한 내란이라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어제 담화를 사실은 하지 말았어야 했고, 그 담화에 있는 내용들이 제가 갔을 때는 거의 헌법재판소라든가 형사재판에 갔을 때 변론요지서처럼 들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름을 부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심지어는 담화의 내용들이 팩트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들도 되게 많았지 않습니까? 제가 들으면서도 황당했던 게 본인이 주장하고 있는 그 담화문 내용 안에서도 서로 충돌해요. 뭐 선관위가 보안이 너무 허술했다. 비밀번호가 1, 2, 3, 4, 5더라. 뭐 해킹으로도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근데 왜 군을 투입합니까? 그렇게 보안이 허술하면은 영장 쳐가지고 들어가든가 아니면 해커 고용해서 들어가면 되는데 보안이 괜찮았기 때문에 군을 투입하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었다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지적하자면 주장과 주장 사이에서도 충돌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 담화는 굉장히 큰 패착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자, 이제 그런데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이제 김태흠 충남지사, 김영환 충북지사, 유정복 인천시장이 윤 대통령 탄핵 찬성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물론 이제 그 홍준표, 박형준, 이철우, 대구, 부산, 경북지사 등은 탄핵에 대해서 명백한 입장을 아직 이렇게 밝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이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결단해야 된다라고 했고요. 유정복 인천시장 같은 경우는 원래 탄핵은 피해야 된다는 입장이었는데 바뀌었거든요. 이런 상황은 어떤 걸 반영한다고 보십니까? 평론가님 볼 때는? 그러니까 뭐 저는 사실은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니까 시장 지사들은 자기네 지금 지자체 지금 챙기기도 예. 좀 급할 텐데 예. 왜 자꾸 중앙 정치를 기웃대느냐. 예. 제가 보기엔 이분들도 지금 다 대권에 관심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예.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런 거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흐름을 보면 특히 이제 차기 대권이 대권판이 빨리 펼쳐지기를 바라는 분들일수록 지금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그런 경향성을 딱 보여주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국면에서도 너무 지금 사심들을 챙기느라고 지금 열심인 게 아닌가. 조금 전에 뭐 홍준표 시장 얘기도 좀 하셨습니다만 지금 뭐 하은기 대변인도 지적했다시피 이것도 결국은 보면 결국 자기 뽑아달라. 자기 말고는 사람 없다. 이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시기인데 좀 중앙 정치판에서 좀 이 자치단체장들은 좀 사라져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근데 참 여론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단체장들도 결국에는 여론을 의식한 것이다.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글자입니다. 진작하지. 진작하지. 그러니까 국민의힘 소속 이 단체장들이 진작에 이런 암시적인 현상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니까 예. 이른바 우리가 하인리 법칙이라고 해서 그렇죠. 아주 큰 사건이 터지기 전에 전조가 있다. 작은 현상들이 많이 있거든요. 충북에는 없었습니까? 예. 그 재해에 대한 대응. 예. 서울은 없었습니까? 인천은 없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서울, 그다음에 인천, 그다음에 충청권 그렇지 않습니까? 보면 탄핵 찬성 아까 우리 원영섭 전단장께서 전체 21% 반대라는 의견 말씀 주셨습니다만 서울은 탄핵 찬성만 쭉 말씀드리고 서울 81, 인천, 경기 79, 충청 73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TK, PK도 문제입니다. TK는 지금 홍 시장, 이철우 지사 엄청 고민하고 있을 거예요. 특히 이철우 지사는요. 대구, 경북 찬성 62, 부산, 울산, 경남 탄핵 찬성 66. 그러니까 이대로 가면은 2026년 지방선거가 어떻게 될지 안 봐도 비디오, 안 들어도 오디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었다면 누군가는 이 사람들 중에 누군가는 대통령의 멱살을 한번 잡았어야죠. 이건 안 된다. 이대로는 안 된다. 근데 그걸 막지 못했다. 저는 네 글자의 교훈입니다. 진작하지. 예. 자, 댓글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조국 대표도 가고 윤석열 대통령도 뒤를 이어 가게 생겼군요. 깜빵을 이야기하겠죠. 자,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자기 살 길 찾기에 몰두하는 대통령. 이런 비판 의견. 내 발로 절대 내려가지 않겠다는 의지가 대단하다. 탄핵 반대파도 견고한 듯하다. 앞으로가 걱정이다. 사실 이 부분도 지금 이제 대통령이 내란이 아니고 국회에 대한 야당에 대한 경고형이었다. 끝까지 가겠다고 하기 때문에 이 불확실성 이것도 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불확실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건 사실이에요. 이제 그 내일 그 탄핵과 관련해서 표결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또 표결이 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고, 근데 표결이 뭐 되면 단순히 그 표결이 가결되고 나서도 헌법재판이 진행이 되는데, 근데 그 탄핵 비상계엄의 사유로 들고 있는 여러 사유 중에 뭐 23번, 22번 이제 탄핵 소추를 했다거나 예산 삭감을 했다거나 뭐 그런 부분들은 팩트로 정의가 돼 있어가지고 가부가 이제 분명하게 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선관위와 관련한 문제는 그거는 그 확인이 돼야 될 부분이 있어요. 원래 부정선거는 제도권 밖에 있는 논의라서
원래는 그 제도권 안에서 논의되거나 이게 토론되었던 적은 없습니다. 근데 지금 대통령이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헌법재판소에 가서도 그러면 그거는 자초지종이 뭐냐 이렇게 따져묻는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그거와 관련한 굉장히 그 치열한 공방이 있을 수가 있고 결국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이제 국민이 보는 그 시각, 국민의 뜻 이것이 종국적으로 이제 그 결론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그 시도지사들이 찬반이나 이런 걸 표시하는 문제 그리고 입장 표명을 안 하는 문제도 있는데 입장 표명을 안 하시는 분들은 영남권 시도지사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이제 그 지지세가 있는 그런 그 특히나 국민의힘 지지세가 있는 지지자들의 그 생각이 뭔지를 조금 더 그 보고 본인들이 어떤 그 실행에 착수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은 듭니다. 이 불확실성이 강해지고 있는 거는 다른 무엇이 아니라 대통령의 직무 정지를 안 시키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봅니다. 뭐 민주당이 예산 삭감하고 검사 탄핵하고 이런 것들 여당 입장에서는 너무하다고 볼 수 있죠. 너무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걸 처리하는 방식이 비상계엄 선포라는 게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어요, 사실은. 이게 어디에서 꼬이고 있냐면 이 그때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가 위법적이고 위헌적이라는 것은 국민의힘도 다 동의해요. 예. 21%의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말든지 일단은 국민의힘도 동의해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그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통해 법률적으로 근거도 없이 뭐 군을 국회에 투입해서 국회 기능을 정지시키려는 시도 이것도 잘못됐다고 다 동의해요. 그리고 그게 내란이냐 아니냐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잘못된 걸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탄핵이거든요. 탄핵이고 형사소추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탄핵이나 형사소추라는 원칙을 얘기하면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21%의 보수 지지층한테 불벼락 맞을 수 있을 거라는 공포 그리고 자기 정치 생명 뭐 이런 것 때문에 궤변을 늘어놓다 보니 뭐 질서 있는 퇴진이라고 했다가 한 국정 운영이라고 했다가 또 다시 탄핵한다고 했다가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토요일에 불확실성을 빨리 제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불확실성은 윤석열이라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그 수사도 좀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국방부 압수수색 과정에서 김용현 전 장관이 사용했던 비화폰 이걸 확보했다고 합니다. 비화폰은 도감청 통화녹음 방지 프로그램이 깔린 보안 휴대전화를 이야기를 하죠. 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이 전화기를 가지고 현장 지휘관들하고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이 사태 규명에 좀 결정적 단서가 될 수 있을지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합참 지하 지휘 통제실에 있는 3일 4일치 CCTV 영상도 확보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윤 대통령을 향한 수사망이 점차 좁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제가 보건대는 뭐 긴급 체포 언제 들어가느냐 지금 이 문제만 남은 거 아닌가 싶어요. 이번 주말도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뭐 이제 근데 그 부분은 굉장히 좀 조심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지금 뭐 경찰 쪽도 그렇고 검찰 쪽도 그렇고 뭔가 좀 사전에 이렇게 증거를 충분히 확보를 해가지고 뭐 하겠다 이제 이런 식인데 이게 약간 좀 수사 마사지 차원에서 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도 일각에서 지금 이제 제기되고 있는 거고 제가 보기에도 이거는 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내란죄 기준으로 보면 현행범이나 다름이 없는 건데 현행범이 지금 증거인멸 열심히 지금 시도하고 있을 것으로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증거인멸할 시간을 지금 주고 있는 거나 다름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빨리 어떤 그 기관이든 지금 뭐 서로 뭐 자기가 먼저 수사하겠다라고 지금 뭐 다들 지금 경쟁적으로 좀 나선 상황이라고 한다면 빨리 이건 긴급 체포부터 하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지금 눈치를 보는 것은 뭔가 하여튼 그들도 지금 이걸 확 단행을 못하는 그런 이유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오늘 그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 경찰청장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이제 영장 실질 심사 오후에 열리는데 조 청장은 이제 출석을 하겠다고 하고 김봉식 서울청장은 포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경찰청장 같은 경우는 계엄 당일 윗선 지시를 3차례 항명을 했다라고 또 주장을 하고 있고, 그래서 국회 계엄 해제 결의에 내가 기여를 했다. 국회 출입을 막은 건 맞지만 담을 넘는 사람을 통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었다. 이런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지금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왜 그럴까요? 황기 대변인? 저는 그 현장에 있었는데 예. 담을 넘는 사람 통제하던데요. 통제를 그러면 했고, 조청장이 거짓말하고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거짓말이라기보다는 예. 만약에 그때 비상계엄이, 그러니까 이 내란이 성공했다면 이 사람들이 뭐 하고 있겠어요 지금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실패했기 때문에 살 길 찾고 있다고 저는 생각한단 살 길 말이에요. 찾고 있다. 그러니까 그게 뭐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그래도 이런 분들이 공익 제보자가 돼서 뭔가 뭐 증언을 해주고 폭로를 해주고 이러면서 사건이 빨리 끝날 수 있다는 순기능은 있지만, 결과적으로 무슨 자기들이 양심적인 양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이분뿐만 아니라 특전 사령관도 있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계엄 실패하고 나서 했던 얘기들이랑 뒤에 뭐 특전 707 특임단장이 했던 얘기랑 다 충돌해요.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모의해서 이 비상계엄 선포를 성공시키고 내란을 했을 경우에는 제일 호의호식할 사람들이란 말이죠.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해서든 감경을 시켜보려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내일 그러니까 토요일에 만약 이게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잖아요. 그러면 수사기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뭐 긴급 체포에 속도를 올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 속보가 그거였잖아요. 네. 대법원에서 판사 체포하려고 했던 사실이 사실이면 뭐 중대한 사법부 침해다 이러고 네. 있잖아요. 이게 무슨 뭔가 은폐된 증거들을 다 모아서 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전 국민이 다 봐버렸어요. 그리고 어제는 거의 내란 자백과에 가까운 담화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탄핵만 일단은 시키고 탄핵 소추안만 가결시키고 직무만 정지시키면 굉장히 급물살을 타면서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에게 위증죄 무죄 선고한 판사에 대해서 결국은 이제 체포 명단에 포함시켰다는 거 아니에요? 저도 이제 깜짝 놀랐는데, 글쎄 변호사시니까 대통령이 만약에 이런 지시를 그 명단을 작성하는 과정의 의지를 이렇게 드러낸 게 확인이 된다면, 이게 이제 실행되지는 않았지만 이것도 상당히 심각한 거죠. 근데 제가 그 전에 말씀드릴 게, 과거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그 탄핵 국면에서도 확인되지 않은 가짜뉴스나 뭐 조건부, 뭐 만약 그렇다면이라는 이런 내용들이 예.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담화로 이제 확인이 되는 거는 본인이 뭐 그런 체포를 지시하지 않았다 정도는 본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와 상치되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 상치되는 이야기도 서로 충돌이 있어요. 뭐 체포를 하라 그랬냐, 끌어내리라고 그랬냐, 이런 식으로 충돌이 있기 때문에 일단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되고, 그리고 제일 이제 그 내란죄와 직접적인 연관이 되는 거는 현역 의원을 체포하라고 했느냐, 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부분도 어제 윤 대통령은 담화에서 인정을 안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체포라는 거는 그 계엄이 일어나면 영장 없이 체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의원은 그게 안 해요. 의원은 현행범만 체포를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 계엄 정국이 되고 민주당이 비판하는 그 포인트도 현역 의원을 체포하려고 했다. 왜냐하면 그거는 이제 내란죄와 관련해 가지고 좀 법리적으로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으니까. 하지만 그것도 이제 담화를 통해서 부인을 하신 거고, 그리고 아까 이제 긴급체포 이야기를 하시는데, 긴급체포는 영장을 발부받을 여유가 없을 때 하는 게 긴급체포입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그 대통령이 어디 거주하는지도 알고, 그리고 어디에다가 통보해야 되는지도 알고, 그리고 뭐 그런 상황에서는 긴급체포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긴급체포는 지명수배 받은 사람이 시장 바닥에 돌아다니고 있는데 경찰이 우연히 봤어요. 그러면 긴급체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장 발부를 못 받으니까. 안 그러면 조사를 해가지고 나오라고 소환을 정식으로 해서 일단 자기 발로 나왔는데, 근데 이 사람이 도망갈까 봐 하는 게 긴급체포고, 어떤 경우에도 긴급체포의 요건이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네, 자 댓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국수본 국민만 믿고 가라 이런 의견, 경호처가 반란차가 될 것인가, 압수색 막지 마라 이런 의견, 줄줄이 뒤늦게 양심 고백하는 모양새, 너무 비겁하고 딱하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자 김동현, 권순일 불러다가 이재명과 모의했나 밝히려고 했나 이런 의견 주셨고요. 명태균 황금폰도 압수했다는데 탄핵 발화점이 명태균 아닌가? 여기에는 지금 윤 대통령 여사하고 통화했던 내용이 고스란히 있다는 거잖아요.